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인물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애쓸 뿐입니다. 자카란 무엇인가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인터뷰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문장의 소리 7월 공개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작가의 방에는 최근에 장편소설 개와 늑대의 시간을 펴낸 김경욱 소설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만 미남이신 줄 알았더니 목소리도 참 미남이시죠? 아, 그런가요? 개와 늑대의 시간을 펴내고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개와 늑대의 시간을 펴내기 전과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다. 요새 방학인데요. 예. 그 학기 중하고 또 조금 다른 패턴이시지 않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학기 중에 강의 없는 날의 그 일과와 똑같이 책 읽고 글 쓰고 걷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걷는 게 이 몸매의 비결이신 건가요? 몸매 네. 유지의 비결? 제 창작의 원동력입니다. 와, 예.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창작의 원동력. 원래는 프로필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김경욱 소설가는 워낙 유명하시니까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경욱 소설가가 내가 이 프로필은 꼭 한 줄 남기겠다. 네. 셀프 프로필 소개를 하신다면 소설 쓸 때 저는 가장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간을 여러분과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멋있으실 수가. 네, 그 결국은 소설가 김경욱이 가장 마음 편한 프로필. 글을 쓸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죠. 네, 그만큼 읽고 쓰는 일에 참 열심히시다라는 게 소문난 작가라고 들었는데요. 소설 기계라는 네. 별명도 있으시고 집과 학교만 오가며 소설을 쓴다고. 네. 인정하세요? 요즘은 그 좀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리려면 좀 그 기름칠도 많이 하고 볼트와 너트를 많이 조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임은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보니까 암굴왕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네. 스스로 이렇게 밝히시기도 하는데 암굴왕 뭔지 이렇게 짐작은 다 되시죠? 제가 워낙 그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생긴 별명이 이제 암굴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저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데요. 네, 집에 빨리 가고 싶네요. 이런 약간 정글 같은 느낌 괜찮지 않나요? 아니 여기는 되게 그 분위기가 좋아요. 집 같아요. 일단 시원하고요, 그죠? 네, 시원하고 뭔가 다 이렇게 일단 여기 그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기가 아주 그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고 좋네요. 네. 김경욱 소설가가 나와 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설 기계니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개와 늑대의 시간이 몇 번째 소설인가요? 14번째 책이더라고요. 장편으로는 7번째 장편이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책이 한 권씩 한 권씩 나의 서가에 이렇게 정말 김경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권씩 더 늘어날 때 기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몇 권 내고 있다라고 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인터뷰를 할 때면 꼭 이제 그걸 그렇죠, 환기시켜 주더라고요. 이제 네. 몇 번째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매번 그 첫 번째 책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설가로 데뷔한 지 23년이 됐지만
여전히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매번 그래서 막막한 심정으로 시작을 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써서 책을 한 권 내면 이제 내가 처음으로 소설이란 거를 세상에 내보내는구나, 그런 이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첫 번째 책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책 그 전에 발표했던 책에 그렇게 썼는데 13번째 첫 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책도 저한테는 이제 14번째 첫 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첫의 느낌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쓰시는 속도나 어떤 이 책을 발간하는 속도나 네. 좀 꾸준하신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책을 많이 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책을 많이 내게 됐네요. 친구 없다 말씀하시지만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좀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요. 네.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걸로 사회성이 네. 많이 떨어지시는 걸로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개화 늑대의 시간이 나온 게 14번째 소설이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23년 쓰셨다고 하셨는데 김경욱 소설을 사랑하는 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집이 나오고 나서 뭐 인상 깊었던 독자와의 만남이랄까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이 책을 내고 나서요? 아니 뭐 전 작가 그 전에 과정에서도 무방하죠. 예. 제가 그 책을 내고서 이제까지 이런저런 이제 뭐 독자 평이나 독자들의 반응을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평은 오래전인데 우연히 인터넷 서점에 이제 들어가서 그 책의 리뷰를 보게 됐는데 이 책 때문에 베어졌을 나무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예, 그 리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요즘 이렇게 문학의 죽음을 얘기하고 문학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학이 아직은 그래도 한 사람을 환경주의자로도 만들 수 있구나. 아직 문학의 영향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리뷰를 본 이후로 늘 이제 글을 쓰면서도 자꾸 나무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길게 써야 될까? 그러면 제가 좀 길게 쓰면 나무 한 그루가 더 베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글을 좀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예. 아주 중요한 독자이시네요. 제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뭔가 미치고 이렇게 있는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신 고마운 독자분이시죠. 네. 역시 그 개화 늑대의 시간 분량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좀 더 줄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나무가 베어진 것 아닐까요? 예, 나무 몇 그루라도 더 살렸어야 되는데 좀 농담이고요. 사실 3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이면 뭐 짧은 소설은 아닌데요. 그 읽는 속도감이랄까,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랄까, 지루함이라는 것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나무가 전혀 아깝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는 소설은 너무 잘 알려졌지만 실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 실화를 가져오시게 됐고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완성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소설을 이제 구상하게 된 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몇 달 미국에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어느 날 그 현지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한 공항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였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이제 종종 그런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외국에서 이제 총기 사건이 벌어지면. 근데 그럴 때는 대개는 다른 나라 얘기, 딴 세상 얘기처럼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었으니까 딴 세상 얘기처럼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 도시는 안전할까? 뭐 이런 불안감도 들고, 그러다가 우연히 문득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년도 훌쩍 전에 80년대 초에 한 시골 마을에서 순경이 하룻밤새 마을 주민들을 50명 이상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되게 어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또 궁금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것인가. 근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편리해진 게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 당시의 신문도 다 PDF 버전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한 그 시골 도시, 시골 마을에서 82년에 우리나라 한 산간 마을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일에 관한 이제 기사들을 쭉쭉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 그 반사회적 인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었다면 소설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들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긴 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모순들이 이제 겹쳐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설로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 거기서 소설을 구상하고 도입부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부터 집필이 네. 시작이 되신 거고 완성이 되신 건 그러면 한 2, 3년의 네. 시간이. 그게 2013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듬해 2014년에 이제 연재를 했죠. 한 1년 연재하고 그리고 또 고치고 하다가 올해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우순경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전 더 어렸고 더 공간적으로도 멀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요. 되게 정말 충격적이긴 네. 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지만 소설은 사실 그 피해자들의 시선이 가 있잖아요.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소설화할 수 있는지. 일단 그 사건의 이제 진상을 알기 위해서 기사를 쭉 보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제 주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기사들이. 근데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궁금해졌던 거는 그 하룻밤새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가 그렇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기사 어디를 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었고, 대체로 언론이 혹은 이제 역사가 기록하는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 이제 대체로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로 이 사건을 다룬다면 그 희생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우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우주들이 그 하룻밤새 쓰러져 갔는지를 소설이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도 이제 찾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이제 상상하면서 그렇게 상상 속에서 어떤 그 인물들을 이제 다시 소설 속으로 불러내게 됐죠. 듣다 보니까요, 이게 그 대학에서 서사 창작 강의를 듣는 것 같은 하나의 모티프나 단순한 육하원칙에 의한 기사가 어떻게 소설화 될 수 있느냐를 몸소 보여주시고 있다는 느낌, 강의를 약간 듣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딱딱했나요? 재밌게 강의하시겠죠. 절대 하지만 제가 어디 나가면 강의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는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듣는데. 네.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던가요? 농담이고요. 정말 그 단순한 기사 하나가 사실 거기는 감정이나 어떠한 이 영혼이나 인간다움에 대한 것들은 배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을 캐치해내는
이 안목이나 감시감 같은 것, 상상력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아마 이 관객분들이나 청취자분들도 쓰시고자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소설이 출발하는지를 지금 잘 짚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그 소설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자들의 삶에 이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쓰면서 가슴이 아프거나 조금 더 애착이 생겼던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희생자들이 다 그 눈에 밟히긴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소설에서 사연이 이제 소개가 됐던 인물들 중에 가장 이제 어린 친구가 있어요. 당시 11살이었고 82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처음 이렇게 출범한 해이기도 했어요. 그 사건이 벌어졌던 해가. 그래서 야구를 정말 좋아하고 나중에 커서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한 그 소년이 이제 그 희생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 소년이 이제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이제 내면서 이제 작가의 말을 써야 하는데 처음에 계획은 작가의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려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 끝에 영화 속의 어떤 인물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뭐 어떻게 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써볼까 했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 속에 물론 가공의 인물들이지만 등장했던 이 많은 인물들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작가의 말을 썼는데 그래도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소년은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 친구를 위해서만 이렇게 따로 그런 방식으로 썼죠.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자이언츠 팬이었는데 그 몇 년 뒤에 이제 자이언츠가 우승을 해요. 그래서 이 자이언츠가 우승했을 때 이 소년은 하늘나라에서 뛰듯이 기뻐했다. 이런 작가의 말을 썼죠.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맨 뒤쪽에 네. 그 인물이 배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또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사실 상황과 사건은 굉장히 끔찍스러운데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뭐 아재 개그 비슷한 것도 나오고 대화 황순경과의 대화도 그렇고 뭔가 되게 유머러스한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일부러 쓰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이유도 알지 못하고 정말 불가해한 어떤 악의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정말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부조리한 이 폭력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어떤 폭력에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최후에 꺼내들 수 있는 어떤 자기 보호의 무기는 뭘까를 생각했더니 그게 유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서술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식에서 그런 유머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투리. 네. 사투리도 아주 구수하고 맛깔나게. 원래 고향이 저는 호남인데요. 네. 이 소설은 배경이 이제 그 경상남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이 사투리 지식은 전혀 써먹을 수 없었는데 요즘은 되게 소설 쓰는 게 되게 편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한 건데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까 방언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어떤 방언을 검색을 하면 이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뭐 경남 방언, 경북 방언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 예문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죠. 아마 독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황순경의 우발적인 행동이잖아요.
우발적이다라는 말이 뭐 너무나도 큰 말이긴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의 가장 핵이 되는 사람이 황순경인데 황순경에 대한 캐릭터는 사실 많이 소개도 안 되고 많이 스킵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 소설을 앞에 읽고 갑자기 미국 얘기가 나와서 번역성가 하고 다시 앞에 확인하고 또 앞에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데 또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게 장편 소설이 아니고 뭐 단편집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소설로 다루면서 그 가해자, 그러니까 범인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희생됐는지가 저한테는 되게 궁금한 일이었고 그리고 소설 통해서 그 사연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희생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쓰다 보니까 정작 이 사건의 이제 그 범인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죠. 네. 이쯤에서 우리 김경욱 작가님의 목소리로 소설의 한 대목을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네. 부분? 네.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그러니까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희생자가 이 소설 속의 황순경이라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 인물과 맞닥뜨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가 지서에서 나왔다. 경찰복이 아니라 군복 차림이었다. 경찰의 전투복일 수도 있었다. 양 어깨에는 카빈 2자루가 걸려있고 허리띠에는 수류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오는 길이 아님은 분명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 같았다. 그래도 카빈 2자루에 7개의 수류탄은 과하지 않는가? 세상을 끝장내려는 게 아니라면. 불 있나? 사내의 목소리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가늘고 카랑카랑했다. 강만길은 성냥을 만지작거리며 지서 쪽으로 걸어갔다. 사내도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불빛을 등진 채 다가오는 각진 얼굴은 눈썹이 굵고 눈매가 매서웠다. 갑자기 방망길의 무릎이 휘청했다. 이 무시무시한 고통의 정체는 소독기자의 카메라에 찍힌 훈련소 동기한테서 느껴졌던 바로 그 고통이었다. 사내에게는 불이 필요 없었다. 검은 대리석을 박아넣은 듯한 눈동자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일찍이 마주친 적 없는 분노였다. 찢어버릴 숨통을 가진 어떤 적이 아니라 찢어버릴 숨통이 없는 세상이라는 적을 향한 분노. 목숨이 둘이라도 근처에 얼씬거리고 싶지 않은 분노. 찢어버릴 숨통이 없는 적은 어떻게 해치우지? 세상의 모든 공기를 태우려는 걸까? 그래서 성냥이 필요한 것인가? 거울 속 반영처럼 사내도 걸음을 멈췄다. 거울 속 반영은 아니었다. 사내의 손에 들린 것은 성냥이 아니라 총이었다. 네. 그 분노라는 단어가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을 가져오신 이유를 그러니까 듣고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장면인데 네. 이 첫 번째 희생자가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그 지서 앞에서 밤에 이 문제의 이 순경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의 순경의 이 내면을 이제 가득 채우고 있던 어떤 분노,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 느끼고 대체 저 분노의 정체는 뭘까를 궁금해하는 찰나에 총을 맞고 첫 번째로 희생을 당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이 참고 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를 쓰면서 그런 대목을 썼던 게 우리는 이유 없이 너무 많이 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 많이 그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불현듯 저도 해봤던 기억인데 뭐 그 부분을 이 다른 방망길이라는 사람이 느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황순경에 대한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네 소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소설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하고 있나요? 아, 네. 2016년 상반기에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으셨죠? 예. 그 지금 여름인데 네. 그 상반기에 일단 상을 하나 받으셨고 네. 또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을 어머니가 받으신 예, 거죠? 그 상은 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상을 직접 받는 것 그리고 예술가인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어머니가 상을 수상하신 것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있는데 상반기에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장한 어머니상을 저희 어머니가 받고 되게 기뻐하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받는 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되게 많이 울적해 하고 계셨는데 뭔가 이렇게 용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저로서도 되게 기분이 좋은 상이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보니까 어디 무슨 작가상 뭐 여기에 후보작이시더라고요. 또 하반기에도 뭔가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그런가요? 만약에 그러면 네. 술 먹으러 와야겠어요. 술 얻어먹으러. 어떠세요? 상반기는 좀 정신없이 지나가셨을 것 같고요. 여름방학, 하반기 어떤 책을 기획하거나 계획하시고 있으신지 휴가를 어디로 가실 건지 뭐 이런 계획 없으신가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서 집에서 이제 여름을 잘 즐기고 있고요. 책은 아직은 다음 책은 아직 나올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뭐 읽고 쓰고 있으니까 언젠간 제 15번째 첫 책이 이제 나오겠죠. 네. 집에서의 휴가 즐겁게 예. 만끽하시고 오늘 그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과 수박과 문장의 소리와 함께 이 여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작가의 방은 너무 콤팩트하게 진행이 네. 됐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어서 양양의 코너가 진행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아까 인사해놓고 마치 처음인 양 가식적으로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공개 방송 이렇게 항상 저희가 3월 달부터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뭐 어떻게 알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지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문학을 사랑하시는 건 거죠? 네. 문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7월 달도 예술가의 집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개 방송 때 초대 손님 모시고 또 노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강아솔 씨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는 초면인데 저는 뭐 익히 많이 너무 들어가지고 아솔 양의 존재와 음악들과 모든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문학 팟캐스트여서요. 제가 초대 손님이 오시면 좀 무례하게 항상 자기소개를 디테일하게 하시라고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강하솔 씨를 다 아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아세요? 야, 다 아신다. 와, 소개 뭐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제가 네. 소개 살짝 준비한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다. 뭐 2012년에 1집 당신이 놓고 왔던 짧은 기억 발표하셨고 2013년 2집 정직한 마음 발표하셨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컴필레이션 앨범 그리고 뭐 여러 가수들 음악가들과 피처링도 하시고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네. 앨범도 내시고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안 하셔도 이미 다 아시는 관객들을 지금 앞에 두고 제가 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단어여서요, 그 아솔 씨랑 통화를 할 때 혹시 요즘 무슨 생각나는 뭐 어떤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직 말씀을 몇 마디 안 해서 목소리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애기같이 귀여우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꽂혀있는 단어는요 힘껏이에요. 명사가 아니어도 괜찮은가요? 명사 아니어도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단어 그냥 명사, 뭐 부사, 뭐 접속사, 뭐 다 다 되거든요.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때 운전 중이었는데 네네. 당연히 됩니다. 힘껏이요. 그럼 네, 힘껏으로 우리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나누어 보면 돼요. 하고 뭐 이렇게 통화를 끊고 힘껏이라는 말을 그 통화 중에 발음을 하면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저한테 훅 와가지고요. 진짜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 차들 막 있는 데서 눈물이 찍 나더라고요. 뭐지 이건 뭐지? 이 힘껏 이거 뭐지?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껏 살고 있지 않나 보구나.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구나. 뭔가 아프구나, 슬프구나,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혼자 네. 이상했어요 기분이. 그 뭐 어떤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그 요즘 가사를 쓰고 있는데 노래 가사를 쓰고 있는데 그 네. 힘껏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가사를 썼어요 최근에. 근데 그 힘껏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가 접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책을 읽다가 만나게 된 단어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사실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들을 약간 채집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정말 그 힘껏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보면 채집한 단어죠. 네. 근데 저는 단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다가 어떠한 단어를 보면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어떠한 내 안의 문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떠한 문장이 이 단어 하나로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좀 채집해 있거든요. 채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요즘 M4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뭐 사랑도 포기하고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제가 네. 야 그건 다 세상의 시험이야 막 이러면서 그럴수록 우리 힘껏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런 네.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멋있잖아요. 자신이 그 그래서-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네. 자신이 그래서 내가 이 힘껏이란 단어를 내가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적어놨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껏 사랑하자라는 그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가사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가사를 거의 그 노래 가사를 거의 완성시켰을 즈음에 이 팟캐스트에 네네. 출연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단어를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이제 주저없이 힘껏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드리게 됐죠. 네. 그 가사가 네. 힘껏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몇 줄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가사 네. 발표되지 않은 네, 강하솔 발표되지 씨의 않은. 신곡의 가사를 네. 먼저 한번 들어보는 영광을. 노래 멜로디 없이 들으면 약간 좋아요.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 될까요? 원래 좋아요. 네. 나도 떨리네요. 뭐 음악 좀 깔아드릴까요? 네.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사랑을 함부로 이해하고는 그건 아니라고 나를 가르치는 사실은 서투른 사람들.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사랑을 함부로 재고서는 그건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무심한 사람들. 그래도 우리 힘껏 서로를 사랑해 줄래? 때로는 등 돌리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힘껏 서로를 사랑해 줄래? 이런 가사입니다. 아, 약간 오글거리나요? 아니요. 오글거리지 않고. 네. 오늘 이거를 들려주실 건 아니죠? 들려주실 거예요? 사실은 조금 연습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저희 들려주세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원래 다들 그 정도는 해오세요. 발표되지 않은 이 그래도 우리 서로를 힘껏 사랑해 줄래라는 문장이 어떻게 강하솔 씨의 멜로디가 되었는지 그러면 함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거라서.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사랑을 함부로 재고서는 그건 아니라고 나를 가르치는 무심한 사람들. 그래도 우리 힘껏 서로를 사랑해 줄래? 때론 등 돌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힘껏 서로를 사랑해 줄래?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 너무 고맙게 지금 미친 듯이 빠져들어서 듣고 있는데 1절만 딱 하시네요. 네. 아쉽게. 하지만 네, 그 가사를 먼저 듣고 이렇게 멜로디 들으니까 마음에 더 확 와닿습니다. 근데 뭔가 사랑에 대해서 되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네. 뭔가 내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면서 나의 사랑을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걱정을 해주고 좋지만 되게 함부로 막 네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너 오래 못 가고 너 이거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나는 이거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사랑할 거야 이런 약간 반발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사를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힘껏이라는 단어가 뭔가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뭔가 되게 마음을 흔드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사랑 앞에 붙으니까. 네. 지금 그래서 힘껏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예. 와, 좋겠다. 뭐 그 사랑이 뭐 친구와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모님의 식으로. 사랑일 수도 있고. 네. 네, 뭐 무엇이든 힘껏. 네. 근데 이렇게 돌리시는 걸 보니까 딱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힘껏 저는 그렇게 아솔 씨가 방금 말한 것처럼 부모님, 친구들 힘껏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한 것만 같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애틋하게 더 많이 힘껏 사랑해야 되는데 힘껏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사랑을 포기했다. 난 이제 사랑할 만큼의 여유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맨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럴수록 힘껏 사랑해야 그건 너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시험에 약간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저는 저의 낭만이에요.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랑 최고의 최고죠. 가치라는 그렇기 때문에 글에서도 영화에서도 음악에서도 계속 사랑을 다루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가치를 믿고 그게 많은 것들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믿는 게 저의 낭만이에요. 네, 어떻게 네,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정말 힘껏 내 온 몸을 던져서 사랑해보면 나라는 사람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를 알고 너에 대해서 알고 또 행복하려면 사랑을 해보는 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도 그 삶의 1번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막 정답은 사랑이야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진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아솔양의 그 사랑에 대한 힘껏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네, 진짜 힘껏 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그래서 네. 앨범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겨울에는 꼭 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1집, 2집 이제 앨범들 내용들이 이제 약간 우정이나 약간 그런 근데 이제 사랑으로 박애주의자, 네, 성직자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런 사랑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사랑에 대한 연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네. 그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이 시대가 사랑의 시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네. 들어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곡들을 쓰고 있고 모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앨범이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 시대 사랑까지 그냥 포기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솔양 그 사랑에 대한 약간 사랑 홍보 대사처럼 사랑 힘껏 사랑하라 여러분아 힘껏 네.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노래. 근데 노래는 이게 아니고 또 얼마나 가슴 절절히 다가오겠어요. 그거 들으면서 다들 사랑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 되면 진짜 좋겠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 그래도 성직자인데 이제 교황 수준으로까지 근데 누가 성직할까? 네, 모든 종교 행사에 제가 참여하는 걸로 네. 언제 네 죄송합니다. 그 힘껏이라는 단어가 이제 힘껏 그 뒤를 말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힘껏만 하자 힘껏이라는 단어 했을 때 오늘 들어보니 아솔양에게는 힘껏 사랑하자가 있었다면 그 또 다른 힘껏 잘 살고 있는지 사랑 말고도 잘 뭐 살고 있는 것 같은지 그리고 힘껏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누군가에게 던진다면 야 너 당신은 힘껏이라는 단어를 받으시오 마음에 한번 힘껏 생각해 보시오 뭐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랑하는 이에게 말고 또 어떠한 제가 아까 낭만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요즘 낭만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즘 뭔가 현실적인 게 있고 낭만이 그래서 진짜 뭔가 좋은데. 지금 어떠한 낭만 그게 뭐 하고 싶은 꿈이든 뭐든 그런 낭만을 혹시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낭만을 힘껏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이네요. 노래를 네. 한 곡 더 네. 들려주세요. 노래를 듣고 그 네. 노래 듣는 사이에 힘껏 다시 한번 저희는 또 마음에 지금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까요? 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나의 대답이란 곡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가사 중에 그대여 난 온전한 그대를 원해요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랑하는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힘껏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힘껏 사랑하는 그 모습의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 눈이
그 어느 때보다 그대 정직한 사람이길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대 여린 사람이길 거짓된 마음들이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따뜻해질 수가 있지? 다들 이렇게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미소를 다 보내고 계시네요. 눈 감고 노래하시죠? 네, 거의 그래서 눈을 네, 감고. 아마 못 보셨겠지만 정말 다들 그러고 계셨어요. 제가 약간 인상이 약간 친척 중에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잖아요. 그 네. 뭐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 보면, 그러니까 아솔 씨를 소개하는 글 같은 데서 보면 담담하게 노래하는 담담한 목소리 뭐 이런 그 단어를, 담담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했는데, 저는 아솔 씨 음악 목소리 노래할 때의 모습 이런 걸 보면 나지막히라는 단어와 소중하게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야기 하나하나, 멜로디 한음한음을 진짜 소중하게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 내는구나. 그래서 진짜 힘껏 노래하는구나. 제가 소중하다는 말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채집해 놓은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나중에 한번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그 우리가 채집해 놓은 서로에게 인생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쫙 적어놓고 한번 다음에 종이를 한번 교환해봐요. 아마 그거에서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그 양양 씨 음악도 뭔가 그런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뭔가 음악을 들을 때. 저는 네. 그 이 힘껏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 차 길에서 운전하다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근데 힘껏이라는 단어가 아솔 씨에게 지금 꽂혀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마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이 힘껏으로 뭘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힘껏이라는 단어가 저도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아솔 씨한테 허락을 받거나 뭘 해가지고 힘껏으로 나도 뭘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아솔 양이 그게 뭐 맞으면 뭐 듀엣을 부탁하거나 뭔 수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전 좋습니다. 그 혹시 네. 힘껏 아까 그 사랑해 줄래 하는 가사가 들어있는 그 노래의 제목이 힘껏인가요? 사실 그래도 힘껏이라고 하려고 그래도 하다가요. 힘껏. 뭔가 힘껏이라는 단어가 좀 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라는 그래도 가사. 우리. 네, 아마 그렇다면 진짜 제가 혹시 이 단어 지금 아솔 양에게 딱 들은 이 단어에서 마음에 확 해서, 저는 그러면 제목을 힘껏으로 만약에 하면 해도 되겠습니다. 제목을 힘껏으로 네. 하고 이걸 아솔 양이랑 함께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유, 저는 너무 좋죠. 왜냐면 뭐 그 단어의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그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떠한 게 펼쳐진다면 전 좋습니다. 네. 그 책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좋아한다고 하기엔 좀 약간 쑥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찾아서 보려고 하는 쪽이에요. 네, 혹시 이제 저희는 다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요즘 읽고 계신 책이라던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 아니면 힘껏과 관련된 어떤 나누고 싶은 책 있으세요? 저는 좀 계속 읽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허연 시인의 네. 50m라는 시집을 이렇게 가사를 쓸 때나 이렇게 종종 보고요. 계속, 요 근래 가장 그냥 뭔가 재밌게 뭔가 대화하듯이 읽었던 책은 한강 작가님의 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네. 그 책을 참 지금 뭔가 그 작가님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한 시집과 지금 책이거든요. 한번 네. 찾아서 네. 읽어볼게요.
사실 저는 힘껏이라는 단어로는 계속 막 이야기해도 계속 마음이 막 이렇게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밤도 깊어가고 하니까 마지막 또 인사를 나누어 주시고 또 다음번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노래도 또 들려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노래를 찾아서 오늘 이야기 나눈 거 가슴에 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아, 네. 나누어 주실까요? 아, 이런 곳에 초대받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요, 요즘 물론 그 문학도 사랑하지만 제가 가끔 제 안에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어떤 말이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문장이 완성되고 내 생각이 완성되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아무튼 다시 해도 돼요? 편집 다시 해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편집 안 되고 그냥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셔도 되죠, 당연히. 방송에 얼마든지 하셔도 방송을 좀 됩니다. 알아가지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꼭 하고 싶었던 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앨범 준비 잘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음악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 사랑의 시절이라는 이 음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기분 좋게 기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힘껏 아솔 씨의 네. 음악을 응원하고 아, 항상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힘껏이라는 단어 나누어 보았는데요. 힘껏이라는 단어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몸과 마음이 하는 일이어서요. 말은 이제 그만하고 힘껏 사랑하고 힘껏 껴안고 힘껏 손잡고 힘껏 살아가요, 우리. 힘껏 사는 날들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다시 폭염이 찾아와 오늘 서울 시내는 무척 뜨거웠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마로니에 공원 한편이 환해졌고 에어컨 바람과 간간 이어지는 웃음 속에서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